네, 12월 시작됐습니다.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던 녹색 캔들. 자, 녹색 캔들이 나온 날에서 바닥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바닥 존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2,455포인트. 이 부분을 사이에 두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오늘의 강의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달 주가가 여전히 하락을 줬고 이번 달도 여전히 하락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비로소 12월 달의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때보다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녹색 캔들 구간에 돌아져 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나의 재산의 어떤 포트폴리오, 내가 돈을 어디다가 넣을까? 그다음에 속칭 강남의 부자들은 돈을 어디다 넣고 있을까? 아니, 더 크게 글로벌 자산가들은 돈을 어디다 넣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나라 부자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그 순위가 몇인지 아시죠? 4위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만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유럽이나 다른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의 유일하게 제일 잘 나가는 증시, 제일 잘 나가는 경제가 바로 미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기에 편승해서 가든 안 가든 그건 나의 선택일 뿐입니다. 다만 저는 정확하게 돈이 어디로 쏠리고 있구나,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저의 30년 동안 실패해서 배우는 성공학, 이걸 여러분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여기 보면 신고가 향. 주가가 움직였을 때 이 신고가를 향해서 가거나 이미 신고가에 가 있는 종목군들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걸 한마디로 하면 롱이라고 그러는데 이 롱은 절대 일반들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어떤 시세는 반드시 세력들이 만드는 시세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가야 됩니다.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손수건 이론. 탁자 위에 손수건 올려놓고 그걸 끄집어 올리면 모두가 다 무슨 나르는 융탄저처럼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꼭지점, 그게 먼저 올라가고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야 그 다음서부터 옆에가 움직입니다. 어미닭 이론. 여러분들 닭하고 병아리가 갈 때 보면 병아리가 막 자충우들 막 하지만 결국 어미닭이 가는 대로 쫓아가지 않습니까? 스트롱 이즈 뷰티풀. 강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게 돈이 흘러가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뒤처졌을 때는 나는 빨리 그걸 잊지 말고 그 감각을 찾아서 그쪽으로 가려는 노력이 너무너무 필요한 겁니다. 난 안 해. 이런 마음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얘기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매번 다른 사람들처럼 국내장만 얘기했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아마 오늘 아침에 이 국고초도 안 보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맨날 안 가는 국내장만 해. 이게 아니라 저는 돈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선택한 그 부분들이 올바른 선택이길 바라면서 오늘도 저는 진짜 새벽 2시까지 열심히 준비한 자료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고가를 향하는 게 뭐지? 여기 돈이 몰리는 곳이거든요. 그럼 제가 대표적으로 테슬라를 꼽아봤습니다. 물론 테슬라는 아직 신고가가 아닙니다. 얘는 신고가가 하려면 414달러 라인에 가야 신고가인데 어쨌든 얘가 여기를 향해서 조금씩 가고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다른 종목군단들 이미 신고가를 가 있고 이렇게 계속 얘기했던 스파이가 없으면 스파라고 했던 그 스파이는 계속해서 주가가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그쪽을 쳐다는 보고 있었는가? 아니 나는 비난만 하고 있었는가? 그 역시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비트코인. 자, 제가 상당히 비트코인은 최근에 10만 불을 어떤 가격 마디존이다. 하지만 여기는 마디존이지 꼭지가 아니다. 얘가 올라가다가 밑으로 갈 때 항상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사회자님, 제가 항상 주가가 여기서 꺾었을 때 절대 뭐로는 끝나지 않는다. 혼자가 외로 둘이랍니다. 혼자는 끝나지 않죠. 그렇죠. 외봉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않습니다. 여러분들 화요일 날 국내시장이 불같이 올라갔다가 화요일 날 또 불같은 사람 열병 나는 불같은 일이 발생됐죠. 그때 비트코인이 순간 한 30%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물론 제가 비트코인이 계속 돌아가니까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봐야겠지만 결국 10만 달러를 다시 또 갖다 놨습니다. 절의 찬스가 왔던 것이죠. 그럼 도대체 돈을 어디로 몰리고 있는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트코인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중요한 거. 여러분들 2025년도 올해 2024년도에 사실 원픽은 저희는 아실 겁니다. 그 유명한 엔비디아. 저 밑에 200달러 언더 여기서부터 500달러 지금 50달러죠. 이 500달러 어나더 레벨입니다. 그러면서 얘가 1000달러 갔을 때는 스플릿 주식 분할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때려드리는 것이 저희가 1400, 1500에 여기서 일부 때려드리고 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2025년도의 핵심주를 미리 가고 있는데 여기 2달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제 2달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간다면은 더 정밀하게 얘기한다면 이번에 12월 중하순 정도에 바로 FOMC 회의가 열리는데 그 이전까지 나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내가 자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시야는 이렇게만 보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화해 줘야 합니다.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차피 재테크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디 봉사활동을 하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국내 증시는 2455가 매우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 위에서 전략과 아래에서 전략이 어떻게 되는가 이 세 가지를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국내장부터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팩트체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 중시는 2455 위에서 5번이나 충돌했다. 여기 지금 데이터를 적어놨습니다. 월요일 날 2483, 2455 이상 올라갔었죠. 두드겨 맞았습니다. 올라갔다가 두드겨 맞고 화요일 날 2500. 와, 화요일 날은 멋있는 상승을 줬습니다. 아, 역시 가계의 마디존이구나. 하지만 여기 올라갔다가 결국은 다시 또 두드겨 맞았습니다. 수요일 날도 2455, 목요일도 일주일 내내 이 장은 단 한 번도 이 라인 걸로는 이 여기가 2455인데 이 아래 라인으로 내려가기 전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매도의 신호를 여러 차례 줬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얘가 12월 달이 누차 얘기했지만 바닥이 아니에요. 바닥 존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유튜브의 썸미를 쫙 보십시오. 그러면 역사적인 찬스다. 더 없는 무슨 가문의 영광의 자리다. 여기가 대박의 자리다. 여러분 그렇게 속으셔서 이 하락장, 국장은 9월 달부터 내려간 이 하락장에 속으셔서 거기까지 왔고요. 코스닥은 5월 달부터 속으셔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건 매번 이 이상이 간다고 외에는 제가 제일 싫어하고 경멸하는 고장난 12시에 변명을 뿌립니다. 이렇게 빠져보시고 그럼 내년 1월 달에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비율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들은 아이고 추세님 드시면 12월 달 의미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얘가 이제 지금서부터는 우리가 이 주가가 올라가다가 내려갔을 때 어느 라인 밑에 들어오면 여기는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내가 뭐를 투자해야 되냐면 시간과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절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쏘시면 신용을 쏘시든지 미술을 쏘시든지 몰빵을 쏘는데 이게 바닥부터 천정이 없어요. 얘가 바닥에서부터 천정으로 갈 때는 그 모양을 합니다. 바꿔 얘기할게요. 저희가 엔비디아를 올해 내내 중계방송하면서 저희는 이 엔비디아가 어떻게 꼭지 치는지를 압니다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갔어요. 이걸 뒤집으면 이 이상이 어떻게 바닥을 치는지를 압니다. 항상 주가가 바닥을 칠 때는 변곡의 패턴이 나타납니다. 얘는 지금 변곡의 패턴을 줄 수가 없어요.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부족한 것들은 10시 30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현 장세에서 내가 국내장을 하고 있는데 어쩌란 말이냐 할 때는 얘는 지금 현 장세에서 이제는 과매도 구면에 2450 이미 얘가 지금 2450 아래로 내려갔잖아요. 이렇게 푹 내려가니까 뜨지 않습니까? 얘가 이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부터는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얘를 긁어갈 때 어떻게 긁어가는지를 보고 우리가 시장에 대응해줘야 되는 이런 과매도 구면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 이건 그래도 현 장세가 다양스럽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불같은 장이 위로 올라가다가 엎친 데 덮친 격이다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 알고 계시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이 장이 다시
두들겨 맞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긴 뭐 얘기할 것도 없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2455 이 만약에 이번 달에 여전히 얘가 또 내려가다가 올라가서 저는 지난주에 내내 했던 것이 뭐냐면 2455 위에 올라갈 때마다 매도입니다 매도입니다 한 얘기밖에 또 한 얘기가 없어요. 단 2450 아래 너무 급락을 때리지 말고 계셨다가 또 올라가면 때리시고 올라가면 때리시고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왜? 바닥을 찍을 때 나타나는 패턴이 나타나거든요. 하지만 아주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장세가 소위 많이 빠졌던 녹색 캔들 존에는 들어와졌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그런 얘기했죠. 여러분께 이 녹색 캔들 존은 앞으로 몇 주 동안은 계속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준비해봤습니다. 녹색 캔들 존 보실까요? 이게 녹색 캔들 존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녹색 캔들 존 바로 여기였죠. 2022년 6월 달에 계속 여기서는 매도입니다. 여기 중국보다 나쁩니다. 매도입니다. 깡통 나옵니다. 매도입니다 하다가 제가 드디어 이 시장이 이제는 시간만 투자하면 뜰 수 있는 끝내 일이라 들어왔습니다. 이게 2322포인트. 여기가 바로 녹색 캔들 존이었는데 드디어 얘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얘가 이제는 과매도 존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게 과매도 구간에 얘가 들어와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 할 때는 지난 화요일처럼 이게 내려갔다가 이제 얘 너무 많이 빠졌어.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씩 뜨려고 그래. 바로 그게 나타났던 것이 언제였느냐. 그게 바로 화요일 날 멋지게 한번 위로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이게 바닥에서 천 적은 없어요. 그 갈 때 다시 한번요. 그 독특한 무늬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영어로 패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패턴은 아직 나올 수가 없어요. 아예. 그냥 매번 간다고 하는 고장난 12시에 너무 저기 갖고 또 막 올라갈 때 쫓아 사고 막 무리하게 배팅을 쏘시다간 그건 아닙니다. 단 제가 말씀드린 것은 드디어 조용히 참고 기다리면 얘가 뜰 수 있는 그런 구간권 때는 이제 진입하고 있구나.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얘가 어떤 의미 있는 모습을 줬을 때는 똑같이 여기서 제가 혹은 장중에 중계 방송하면서 얘가 어느 위치에 와 있습니다. 드디어 이게 쉽게 해서 만약에 쉽게 하면 쌍바닥을 딱 찍으려면 이게 외바닥에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외바닥에서 올라가지 않고 어떻게 쌍바닥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제가 자신 있게 중계 방송 해드릴게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중계 방송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의 장은 여기처럼 이제 여기도 이게 사실 이렇게 녹색으로 칠했지만 얘도 사실 이게 이렇게 음봉이잖아요. 이렇게 이게 내려갔던 겁니다. 이게 6월 달에 쭉 봤던 얘가 이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2450 어디냐면 바로 전달 월말 종가입니다. 얘보다 내려와야 녹색 존이지 얘보다 올라가면 녹색 존이 아니까 매도입니다. 2450 올라갈 때 왜 잠깐 때렸냐? 이게 올라가면 녹색 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위에서 칼치기 한 겁니다. 매도입니다 한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너무 좋아. 그래?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갖고 있는 대신에 그럼 인버스라도 대신 해지를 해야 돼라는 것이 2455의 하나의 갖고 있는 지표의 의미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 건 반복 많이 삭힙니다. 어쨌든 이러면서 딱 그래도 들어오니까 얘가 제법 뜰 때 뜨네. 바로 그것이 여기서 한 장의 그림으로 본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걸 보시면 여기가 화요일 날이잖아요. 외국인들이 이 앞에 계속 매도 때리다가 드디어 화요일 날 와 진짜 화요일 날 불화자 하듯이 얘가 5,600원이나 사주. 예를 보시면 거리에서 5,600원, 그다음에 코삭에서 2,300원, 선물에서도 6,000계약 정도를 사주면서 드디어 외국인들이 들어오는가 본 겁니다. 물론 이렇게 바닥은 안 치지만 이걸 왜 받느냐? 이걸 왜 받냐면 무조건 주가가 급락을 주잖아요. 그럼 얘가 비리비리하게 올라가면 절대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급락 다음에 급등을 줘야 돼요. 그럼 이건 1대1이에요. 제가 몇 번 얘기해요. 1대1. 이거 바닥을 찍은 게 아니라 급락 다음에 급등. 얘가 또 다시 급락을 주면 여전히 찐꽁 빵꽁이에요. 중박이라고 그래요. 얘가 급락 다음에 급등을 준 다음에 이게 완만하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하루 딱 올라가고 더 올라갈 만한 그 찰나에 뭐가 터졌습니까? 제가 저녁에 일하고 있는데 10시 한 30분 정도 갑자기 비상계엄이 터졌다. 이건 제가 나중에 10시 30분에 얘기할게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서 나이가 50대 초반 정도 되시는 분들은 비상계엄이 뭔지 기억이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45년 전에 터진 것이 비상계엄이었고 내가 그게 무엇인지 알려면 그래도 초등학생 정도 어느 정도 돼야 아는데 저는 그 기억이
제 기억에 비상계엄 뭐였냐면 군인들이 이게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거야. 이게 아니라 앞에 뭐 어떤 걸린 사람마다 이 개머리판이라고 하거든요. 이 총구를 뒤집어서 이 개머리판으로 막 때리고 사람들이 피 흘렸던 그 부분이 기억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비상계엄이 딱 터졌을 때 이거는 빨리 끝날 수 있구나. 왜냐하면 이거는 국회의원의 정족수의 반이 모여서 땅땅땅 두들기면 되는데 이미 야당 의원들은 이미 벌써 과반 시상을 넘고 있고 여기다가 여당 대표까지도 이거 비상계엄은 위험하다. 그건 가능할 수 없구나. 그럼 제가 뭐 봤냐면 화면에 비칠 때 과연 국회 안으로 국회의원들이 들어가는가 안 들어오는가 그것만 봤습니다. 처음엔 삼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분만 확인되면 들어보냈다? 혹은 담 넘어서 들어갈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하기 참 뭐지만 비상계엄도 제가 보는 견제에서 국회에서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허접한 부분. 이건 그러면 이건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만약에 그때 막 비트코인이고 뭐고 막 빠지고 있었어요. 이걸 오히려 비트코인도 사야 되는데 저는 그때 진짜 저희 클래스에 있는 분들과 함께 비트코인은 매수하셔야 됩니다라고 보냈던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경험인 거죠.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미 저는 비상계엄 그러면 그 군인들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던 그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무슨 비상계엄이 뭐 이런 것도 비상계엄인가 할 정도로 그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은 그날 매수했다가 다시 그 다음부터 매도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매수했다가 외국인들은 매도로 돌았을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환율이 그날 갑자기 1442원으로 갑자기 위로 치솟았습니다. 이때도 여러분들이 내가 모르면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얘가 그렇다고 해서 그냥 여기를 쭉 올라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 때 제가 보는 견제에서 예전에 소위 그 정말 군사정권 시절에 했던 비상계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였었고 또 하나 이걸 뭐냐면 마주보기 쌍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저쪽 고점이 1444원이 고점인데 얘가 1440원대 둘이 마주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쌍봉이. 여기다가 얘는 환율은 제가 항상 얘기하죠. 50원 단위로 얘들 마디가 형성돼 있다. 그러니까 얘가 1400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얘가 다음 목표는 1450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두드려 맞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환율이 여전히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니까 외국인의 매매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장이 바닥줄에 들어있는 건 맞는데 이게 바닥에서 천정이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이게 무조건 뜬다고 하는 그냥 찝기식의 그런 얘기가 함부로 위험한 건 뭐냐면 그럼 환율이 이게 1400으로 가게 뚫고 내려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오늘이 토요일인가요? 오늘 토요일이네요. 매번 똑같은 생각하니까. 오늘 토요일 날 5시에 드디어 탄핵안에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탄핵이 통과되면 주가가 올라갈까요? 탄핵이 안 되면 주가가 올라갈까요? 어느 쪽이든 참 우리한테는 난상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미 미 국방장관도 지금 오는 거를 뒤로 연기했다 그러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대한민국이 패싱당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 속에서 이게 무조건 날아가려면 이게 확 떨어져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얘가 당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시장도 올라가더라도 거기서 왔다 갔다 가야지 여기서 그냥 날아가는 막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절대 그런 쪽으로 몰아가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최소한 전문가라는 사람은 일반들이 흥분했을 때 얘를 눌러줄 줄 알고 너무 낙담했을 때 끌어올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다행스러운 것은 거듭이겠지만 얘가 고층 아파트면 우르르 무너질 텐데 얘는 지금 저층 아파트에 있고 얘가 좀 내려가더라도 그 밑에 뭐 물론 지하실도 있고 땅굴도 있지만 위치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녹색 캔들 존에 있는 건 맞습니다. 바닥 존에 있는 건 맞는데 얘가 막 지금부터 여기서 그냥 사두면 날아갈 것처럼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올라가도 줄여줘야 되는 트레이딩 구간에 놓여져 있지 이게 무조건 찍고 날아가는 이런 위치에 국내 증시는 놓여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환율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딱 2가지 보면 됩니다. 결론. 뭐예요? 야,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래? 그러면 첫째는 수급을 봐야 되니까 매는 장사 없잖아요. 수급과 환율 이 2가지를 보면서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를 보면서 야 저게 호재의 악재야. 이거 죄송한 얘기입니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도 틀린 얘기입니다. 저 이때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너무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거의 전문가들이 러시아 이 국제정치의 전문가들이 거의 제가 봤던 다 뒤졌거든요. 전 또 뒤지는 건 또 귀신이거든요. 이것저것 다 뒤졌을 때 거의 전문가들의 90% 이상이 러우 전쟁은 터지지 않는다 쪽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터지고 말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판단하는 건 저 두 가지를 판단해야 되지 섣불리 막 지금부터 막 미수 쓰고 야 이제 여기서는 다 왔구나. 여러분들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그게 무슨 얘기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뒷장에 그게 준비됐습니다. 지난주에 나갔던 겁니다. 녹색 캔들존. 자, 보세요. 얘가 여기 와도 얘가 이게 음봉이라니까. 이게 음봉이라니까요. 얘가 이렇게 내려가는 음봉이에요. 얘가 이렇게 막 쏘면 안 되는 겁니다. 얘 이거 음봉입니다. 이거. 그리고 요 달도 내려갔고 다음 달도 또 빠지잖아요. 장중에 이렇게. 이건 약과입니다. 이건 지금 2008년도 이건 2008년도 리먼 사태일 때네요. 2008년도 9년 리먼 사태일 때고 이거는 지금 2001년도 9.11 테러 때 얘기입니다. 이때. 근데 사실은 더 무서운 그림은 여기 지금 두 개밖에 안 그렸는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97년도, 1997년도, 98년도에는 얘가 이 녹색 캔들을 준 다음에도 그 뒤에 3개월 동안 더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12월 달 열심히 벌어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얘가 녹색 캔들 존에 들어왔는데 얘가 3개월 빠진 그것이 많이 빠졌겠죠. 가격도 많이 빠지고 기간도 3개월 더 걸렸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결국은 끝내기이야. 나중에 지나가니까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던 겁니다. 이렇게. 거기 어딘가가 진짜 돈 많은 자산가라면 어떻게 보면 내려갈 때마다 줍줍할 수 있는 그 자리인데 이들이 언제 줍줍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시세를 띄우는가 할 때 제가 언제 이들이 끝낼지는 모르지만 이들이 이제 다 죽었어. 야, 이제는 여기서부터 시세 띄우려 하는 것은 그건 어느 정도 공부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천정 없다는 건 무엇이냐면 이게 여기서부터 빠이빠이 하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게 갈 때는 나 지금부터 갈래 그러면서 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뒷구턴. 그냥 딱 하나만 기억하면 뒷구턴이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지금. 왜? 얘가 떠도 외바닥이잖아요. 다만 얘가 바닥 존에는 얘가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요. 보이시죠? 이게 녹색 핸들 존이었잖아요. 어떠세요? 자, 얘가 내려가니까 운 좋게 얘가 여기서부터 올라갔죠. 딴딴딴딴딴딴 하면서 올라갔죠. 그죠? 하지만 올라갈 때 제가 영마틴이 매도입니다라고 했거든요. 특히 이게 외바닥이면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여기 120에선 걸리거든요. 여기가 매도거든요. 그냥 못 가잖아요. 다시 한번 내려 후려치잖아요. 관심을 갖고 보는데 여기가 녹색존이니까 여기다 내려가면 이게 과매도에 또 과매도니까 여기가 불욕존이고 바닥 존은 맞는데 이 가려면 가야 되는 패턴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되지. 무조건 썸만 보고서 여러분들이 이거 무조건 이제 갖다 박아야 돼. 있는 도 없는 도 이거 아닙니다. 막 신용 쓰고 막 이거 아닙니다. 아직 국장은 그런 모습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진짜 어느 게 도움이 되느냐. 그냥 여기서도 내려갈 때도 여기 우리 사회자님 그대로 계시잖아요. 그때 제가 했을 때랑. 전 항상 강의할 때 우리 사회자님 같이 하잖아요. 여기 중국보다 나쁘다 할 때도 얼마나 제가 많은 욕을 먹었습니까? 이렇게 중국보다 나쁘다 그래갖고. 전 그게 이해가 안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올라갈 때 투열수 가는 걸 이렇게 맞춰드렸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이제 매수가를 해줬으면 그 다음에는 매도를 해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얘는 중국보다 나쁘다. 그 중국보다 나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는 이제 못 팔았다 이거잖아요. 못 팔았는데 왜 김수장 거기서 중국보다 나쁘다 그러냐 이거잖아요. 이게 제가 빠뜨린 건가요? 제가 빠뜨린 게 아니에요. 그럼 제가 뭐하러 여기 나와서 아침에 이거 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얘가 세력들이 다 털고 떠나가는 모습이에요. 이제 여기 깡통 나오겠어. 여기 깡통 그래서 깡통 나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것이 과연 여러분을 위한 방송이었을까요? 무조건 간다고 하는 그것이 잘한 것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조심하러 가는 것이 잘한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장이 국장에서는 잠깐만 죽어가는 게 보이는데 이게 병 들어가고 죽어가는 게 보이고 개뿔 이들은 쪼개기 상장이다 물적 분할이다 별짓을 다 쳐드시고 계시는 이 장을 보니 죽어가는 게 보이니까 여기 이렇게 보니까 노아의 방주가 저기 있어. 그래서 너 미국을 소개하고 비트코인이 괜찮다고 시각을 바꾸라는 게 이게 잘못된 일일까요? 그냥 우리나라 장만 죽자사 얘만 껴안고 있는 게 진짜 여러분들 위한 방송일까요? 그렇다면 저는 여기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혼자 앉아서 유튜브 하고 있죠. 저는 그래도 여러분 중에서 그러한 댓글들이 수님 제가 진짜 올해 미국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뒤늦게나마 미국을 하기 시작한 것이 다행입니다. 했을 때 이제 요새 제가 그 얘기 안 해도 미국 얘기 많이 하니까요. 8년 됐습니다. 8년. 우리 농담적으로 우리 사장님한테도 스파이 아직까지 안 하고 있죠라고 얘기할 정도로 장장 8년 동안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냥 저는 제가 다 할 수 있는 의무를 다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면 참 정말 저도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참 제가 새벽 2시까지 잠 못 자고 전 토요일 날이 제일 피곤한데 이거 끝난 다음에 유튜브 강의 있죠. 또 저희 유료 회원 강의 있죠. 강의 3방을 띱니다. 그럼 끝나고 나면 거의 녹초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흐뭇한 거는 그 누군가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그 자신감. 이때도 그 누군가를 살려서 그분이 소위 블루베리를 보내주셨던 그 기억들이 생생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매도 때인데 다시 또 매수를 해야 되잖아. 여기서부터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바닥에서 천정이 없다니까요. 얘가 날아갈 때 여기 뒷구덩이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 모습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함부로 공개하지 말아야 되는 건 공개하는데 이걸 공부하고 받아들일 생각을 하셔야지 여러분이 도움되는 거 아닐까요? 그냥 무조건 귀에 간지럽게 무조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을까요? 단 그래도 얘는 다시 한번요. 또 여러분 낙담하실 거. 그래도 얘는 이제는 과매도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해야 될 구간에 와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한 줄 평. 아직 바닥은 아니지만 바닥존에는 진입해 있다. 아직 위로는 2455 위에서는 매물을 받아야 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구간에 있다. 단 이제 밑창으로 너무 많이 빠져 있으니까 여기는 녹색 캔들 좀 들어왔다. 이게 한 줄 평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미국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여러분 지금 안 하셔도 제가 이렇게 할게요. 다시 한번 이거 참 어려운 발언인데 제가 여러분께 이런 얘기 드렸죠. 미국은 다른 거 다 갖고 있는데 하나 없는 게 있어요. 뭘까요? 미국이 없는 거. 미국이 없는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꼭지가 없습니다. 왜요? 우상향하기 때문에 중간 마딘이 있어도 제가 찾아낸 것 중에서 유일하게 꼭지가 없는 장세가 미국입니다. 물론 2021년도 11월 달에 얘가 나스닥이 1년 동안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얘도 큰 중간 마디지만 이것도 제가 여러분께 항상 제시해드립니다. 자, 어쨌든 팩트체크 미국으로 얼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이게 S&P 500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처음에는 여러분께 뜨문뜨문 스파이를 얘기했습니다. 그죠? 뜨문뜨문. 근데 요새는 지난주에도 스파이, 그지난주에도 스파이. 그건 스파이를 기준으로 한 미국을 투자하십시오. 누군가는 여러분 중에서 제 얘기를 듣고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미국을 하시지 않을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뭔가 살아남을 수 있는 뭔가 하지 않을까라는 그 진실된 마음에서 했으니 물론 지금 국장만 하시는 분들은 안타깝겠죠. 근데 국장도 지금 여기는 바닥존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내가 돈이 어디로 보이는가는 봐야 되잖아요. 얘는 올해만 이 연봉을 보면 올해만 27%입니다. 얘는 연평균 보통 한 12에서 13%가 얘가 상승하거든요. 연평균. 그러면 우리가 4% 법칙이라는 유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나의 노후를 위해서 돈 일하게 하라. 내가 일이 매매하지 않아도 돈 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뭐가 있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럼 도대체 그러면 나 지금 어떻게 할까? 내가 미국 관심 있는데 자,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이게 9월 18일 날 정도에 바로 미국이 50피컷 했을 때 문제입니다. 5,680 아마 저희 찐팬 우리 맨날 신구님 표현하듯이 매번 이 방송을 즐겨보신 분들은 여기만 안 깨면 미국은 계속해서 살아있습니다라는 첫 번째 매수 신호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두 번째 매수 신호. 대선 전이 조류에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담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이게 두 번째 매수 신호에 제시했던 구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매수 신호. 얘가 위로 올라가다가 6,000선에 걸리는 거. 지금 그러니까 가격의 말존에 걸리는 거. 이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리고 이렇게 왜 보이잖아요. 그럼 6,000선 아래는 절호의 매수. 이게 이렇게 말씀드렸던 세 번째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지나가고 말고 지금은 연준이 FOMC 하기 전까지 주가가 조정받을 때가 다시 한번 절호의 찬스라는 말씀을 한 줄 평으로 여러분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한 장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번 5,680, 2번 대선 전에 절호의 찬스다. 3번 6,000선의 절호의 찬스. 비트코인도 10만 불 아래에 내려갈 때가 절호에 내가 비트코인을 안 담았던 분들은 절호의 찬스했던 것과 일맥상통한 마디존에 놓여졌기 때문에 지금은 FOMC 회의 전까지가 12월 중하순에 놓여졌잖아요. 그 전까지가 얘가 절호의 찬스구나라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나라 시장은
얘가 진짜 바닥을 찍고 돌아섰을 때 내가 뭘 봐요? 그냥 무조건 간다 이거 말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무조건 간다, 무조건 안 간다. 이게 아니고 국내 시장은 얘가 가려면 뭘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냐면 외국인들 수급이 어떻게 보면 환율 요 두 가지 보고 오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혹시 그게 뭔지 기억하세요? 뭘까? 제가 모르는 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반복입니다. 그것은. 반복은 내가 모르는 걸 알게 하고 반복은 내가 능숙하지 못한 걸 능숙해 줍니다. 매번 제가 합니다. 딱 한 가지 그림만 보고 계시면 됩니다. 이 그림입니다. 이것도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 10년기 미 국채 수익률이 4.5를 돌파하고 얘가 막 위로 막 4.79 막 올라가면 빅테크 아니라 빅테크 할아버지들도 다 빠집니다. 여기에 짓눌러가고. 근데 얘가 지금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난번에 그대로 나갔던 거죠. 바로 미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 효과다라는 말씀도 이렇게 드렸고 얘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좋은 청신호가 하나가 더 커졌죠. 오늘 나왔던 내용 바로 고용입니다. 이 고용을 보면 20만 7천 건. 고용은 여기 지금 보시면 월가 컨센서스보다 이게 위로 올라갔다. 뭐 평균보다 올라갔다. 얘는 올라갔어요. 야, 그럼 이게 너무나 위로 올라가면 또 너무 과열로 가는 거 아니야? 아니 올랐요. 여기 보니까 실업률은 전달 4.1에서 지난달 이 실업률이 여기 보면 10월 달에 그러니까 11월이죠. 지난달이니까. 지난 10월 달에 기록한 것이 4.1인데 얘보다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얘는 하나는 고용이 괜찮고 하나는 고용이 조금 좀 안 좋고 적당한 그러니까 너무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 않은 적당한 부분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온 것이 뭐냐? 이게 나오기 전까지 야 미국이 12월 달에 금리 인하할 수 있어 그럴 때 보통 65% 내외에 있었거든요. 이거 나온 다음에 85% 물론 얘도 그 다음에 조금 변할 수 있지만 얘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85% 이상으로 확 얘가 위로 올라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세요. 우린 얘가 왜 못 가냐면 항상 주가가 가려면 경기 모멘텀이 있든지 금리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경기는 말 그대로 작살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금리가 확 날아줘야 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도 금리 내렸지 않습니까? 금리 내린 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금리의 수준이 중요한데 이 현재 늦은 이 금리 수준은 현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요. 미국은 그동안에 금리가 고금리였잖아요. 그럼 여러분 질문이 미국은 고금리인데 왜 올라갔습니까? 딱 기어보시오. 제가 이 그림을 얼마나 보여드렸습니까? 우리는 엔비디아라 쓰고 사회자님 뭐라고 읽는다고요 맨날? 우리는 엔비디아라 쓰고 AI라고 쓰고 금리가 높아도 세수대에 담겨있는 물은 또 하나의 물은 뭐가 담겨 있습니까? 금리 외에. 네, 경기가 담겨. 경기죠. 그래서 여러분 맨날 제가 엔비디아를 쓰고 혹은 AI를 쓰고 얘는 뭐라고 읽는다? 경기를 읽는다. 얘가 이 AI가 경기를 끌어가고 있으니까 금리가 높아지면서 찬물에 있어도 그 찬물보다 더 많은 팔팔 끓는 용광로의 물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끌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올해 미국 증시의 1등 공시 뭐냐 그러면 엔비디아. 다른 말로는 AI. 오늘도 여러분들 AI자 붙은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죠. 빅테크 종목들도 그렇고요. 근데 여기다가 얘들은 금리 인하까지 더한데 아까 제가 그런 얘기했죠. 좋게 하면 골디락스. 경기가 그렇게 너무 뜨겁지 않은데 물가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고 있고 그다음에 고용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고 있고 이건 좋게 얘기하면 골디락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뭐야? 경기도 괜찮은데 여기다 금리까지 더 내려? 그럼 여기다가 더움을 해 또 더움을 넣는 거네? 어쩌면 얘는 점점 버블을 향해서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근데 주가는 언제가 가장 좋으냐? 얘가 버블로 날아갈 때가 가장 좋습니다. 얘가 버블 나니까 나 하지 말아야지. 버블에서 꺾을 때 외부로 꺾어지는 버블은 없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단 막 너무 쫓아가거나 그런 부분들만 여러분이 안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2024년도에 제목도 타이틀도 고금리를 이는 것이 뭐냐? 바로 경기였고 그것은 AI였고 그것이 바로 엔비디아였는데 이제는 미국이 엔비디아 같은 AI 하드웨어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AI 소프트적으로 얘가 움직이고 있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실적 발표 나왔죠? 야, 그럼 AI가 진짜 실적 좋아 그러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마블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하면서 빵!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 세일스포스가 또 실적 발표하면서 빵! 이거 뭐야? 야, AI가
이거 돈 되잖아. 그럼 투자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경기도 좋은데 금리까지 내린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죠. 이 두 가지 합을 이루어지는데 아니 경기도 좋은데 금리도 낮아? 이게 안 가는 게 우리 이상한 거 아닙니까? 단 얘가 조금씩 이제 버블 올라갈 때 우리는 무엇을 체크할 것인가는 보는데 아직은 그 버블을 논하는 것보다는 부동산은 어디 쪽으로 가고 있느냐? 골디락스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습니다.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매매에 여러분의 책임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에이씨 나는 미국 안 하고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그렇게 선택하신 거죠. 높으면 높아서 올라갔다고 못하고 올라가서 조정받으면 조정받으니까 꼭 치시는 것 같으면 뭐라고 하면 평생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번 쓰는 얘기가 깃발꽂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택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몫인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바톤을 이어가서 바꾸는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 그중에 하나 테슬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를 보시면 이거 지금 제가 일부러 월봉을 뽑아왔는데요. 여기 고점이 414달러입니다. 얘가 지금 400달러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얘는 거 올라가면 당연히 400달러 어디 언더에서 뭐 얘가 돌파할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겠죠. 하지만 테슬라를 여기만 보지 않고 그래도 신고가 향해서 가고 있다고 보는 이유는 테슬라는 더 이상 전기차가 아니다는 말씀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제가 지난번에는 로봇 얘기했죠. 기억나시죠? 이게 로봇이 있는데 사람이 사과를 던지면 로봇이 이렇게 했다가 순간 가속해서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요새 여러분 얘기하는 자율주행. 자율주행을 보면 사람보다 더 나은 게 실제 제가 아마 여러분께서 미국 가서 운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미국 가서 제가 나름대로는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자부하는데도 미국 가서 운전할 때 두 가지가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 하도 스타 사인이 많아갖고 그걸 무시하고 갈 때가 태반이었고 또 하나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것이 비보호 좌회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보호 좌회전은 이렇게 신호등이 그게 아닌데 우리가 알아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차가 이렇게 주행하면 내가 만약에 H마트, 한인마트에서 나와서 물건을 사갖고 들어와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으로 보면 중앙선 얘를 나와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 운전할 때 어려웠어요. 근데 테슬라가 두 가지 면에서 놀랐는데 이 비보호 좌회전을 어떻게 가나 이렇게 보니까 지금 F13이죠. 이게 비보호 좌회전을 가는데 수없이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왔다 갔다 하는 걸 자기가 읽어서 정확하게 비보호 좌회전 만든다는 거 하나. 두 번째, 언덕길을 올라갈 때 우리 언덕 너머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테슬라는 언덕을 넘어갈 때 이 언덕 너머에 이 차의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해서 가고 있다는 거. 테슬라는 그런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미국은 꼭 얘가 아니어도 뭔가가 세상을 바꾸는 종목에 투자하라. 제가 맨날. 세상을 바꾸는 그 종목이 그게 정답이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최근에 파란티어죠. 이것도 지금 제가 한 두 달 내내 여러분께 2025년도에 주도주 종목이라고 매번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겁니다. 원래 갖고 있던 AI 그 소프트웨어 거기에다가 뭐 드론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어떤 첨단 무기 관련돼서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국방부의 계약 얘기도 있고 여지 우상향이었습니다. 외봉에는 끝나지 않고 얘가 우상향이었습니다. 2025년도에 결국 이런 종목들을 미리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했던 SMR. 얘는 짱대 음봉이었죠. 이럴 때는 올라갈 때 여기서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정도는 트레이딩 구간 하되 이게 꺾어져 왜 보니까 얘는 내려올 때 60선 가까이는 얘는 여기서는 또 절의 찬스들이 여기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SMR, 소형 원자로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말습니다. 그다음에 IonQ 계속 신고가 돌파하고 있죠. 저는 국내는 저가주 절대 안 하거든요. 얘들은 가격이 좀 낮잖아요. 근데 미국의 저가주는 가격을만 보지 마시고 스프레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격만 보지 마시고 시가총액 보시면서 하는데 어쨌든 AI 뒤로 이어서 양자 컴퓨팅, 소형 원자로 이런 것들이 주도주의 대열에 들어오기 때문에 얘들도 계속해서 내가 봐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이런 업체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인사를 했을 때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친 트럼프. 무조건 자기를 믿고 따라야 된다. 왜? 트럼프 대통령은 탑다운 대통령이지 바텀업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자기를 믿고 따라라. 첫 번째. 그다음에 무조건 소위 얘기하는 기업인 출신들을 뽑고 있고 세 번째, 친 가상화폐 사람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관련되면 이런 걸 갖고 있는 것들은 잘 봐야 되지 않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조비나 이런 것들 역시 세상을 바꾸는 종목군 중 하나죠. UAM 관련돼서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갈래 안 갈래 그럴 때는 다음 주에 빅 이벤트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역시 CPI나 특히 뭐 PPI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실업수당 요건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체크를 한번 해보실 만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끝으로 비트코인 마무리 가겠습니다. 비트코인 외부는 끝나지 않습니다. 얘가 그러면서 제가 이거 할 때 보면 97만 달러였는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10만 달러 올라가는 걸로 보는데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얘는 여기서는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하지만 얘가 조심해도 이게 외부인 건 아시겠죠? 얘는 내려갈 때 여기가 절에 저희가 매수 찬스 듯이 이게 내려갈 때 얘는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면 여전히 절의 찬스다. 그리고 이 인물을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했을 때 바로 폴 애킨스 효과라고 얘기했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 결론. 지금 시장은 이렇게 이 A나 P, 즉 얘가 운봉을 때려 이번 달에 그러면 월 말 쪽에다가 비중을 두는 매매를 하시고요. 이게 있으면 위로 올라가 그러면 그때부터는 적극적인 매매는 A 아니면 B 타입 두 가지 하시고 10시 3분에 좀 더 자세한 설명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얘가 올라가더라도 이게 외바닥이니까 얘는 올라가도 다시 한번 또 위에서 두드려야 되는 자리가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10시 반에는 좀 더 우리나라 시장에서 살아있는 종목 군단들,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서 아직까지 좀 덜 간 종목군을 중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